민주당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보면은 정말 한심합니다. 지금 황교익이라고 뭐 맛평론가라는 사람 아닙니까? 예. 과거에 농민신문에서 무슨 기자로 좀 있다가 맛평론가를 하고 있고 그 텔레비 프로에 옛날에 알뜰신잡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 좀 나와가지고 그렇죠. 유명해졌고 수요미식회에서 나왔어요. 이름을 올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금 경기 관광공사 사장으로 이재명 지사가 내정하면서 논란이 빚어진 거 아닙니까? 지사 찬스다, 보훈인사다.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금은 친일 프레임으로 확전이 돼 버린 상황이에요. 신경민, 그렇죠. 신경민, 그러니까 그 이낙연 캠프에서 지금 그 일하고 있는 신경민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황교익에 대해서 오사카 관광공사를 하면 어울릴 사람이다. 도쿄도 들어갔네요. 도쿄 관광공사, 도쿄 관광공사를 하면 어울릴 사람이다 했더니 그 다음에 황교익이 발끈해서 친일 프레임은 적이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 자기를 친일 프레임에 건다고 하면서 뭐 상종 못할 인간들이다. 뭐 굉장히 지금 격하게 지금 쏟아내고 있죠. 그러니까 우선 신경민 상임 부위원장이죠. 이낙연 캠프에 일본 도쿄 오사카 이 관광공사 이거나 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은 그동안 황교익이 우리 음식은 일본어 아래로 비하를 해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본 음식은 아주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음식이라는 게 과거에 비빔밥 외에 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첫 번째가 불고기예요. 불고기라는 표현이 일본의 야키니쿠에서 왔다. 야키니쿠 아시죠? 왜 그 석쇠에 이제 그 조그맣게 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 말 자체를 보면 어순이 우리나라의 불고기, 그러니까 불고기를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고기를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런 식으로 어순을 하지 않는다. 불과 고기 이 발언은 야키니쿠에 그대로 우리가 번역해서 쓴 말이다. 이것이 하나. 두 번째는 한정식은 우리나라에 없다. 그렇게 한정식으로 주는 건.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사람들이 그때 요리집을 만들었는데, 기생집을 만들었는데, 그 기생집에 상을 한 상 차려오는 거기서 나온 풍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흑돼지, 제주도에서 흑돼지 먹으면서 흑돼지를 이렇게 구워 먹다니 아쉽다. 일본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방법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아니 일본 음식을 그렇게 미화하느냐 우리가 다 어떻게 일본의 어떤 그걸 그대로 다 따라 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게 사실 그냥 네티즌 공방이 아니라 전문가들 거기서부터 이제 뛰어들어서 공방을 벌이는데 뭐 멸치 국물도 일본이 올리고 뭐 여러 개가 있다고만요. 멸치 국물도 우리 풍습이 아니다. 근데 사실 하나하나 보면 다 이게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네요. 상추쌈. 쌈도 우리 거 아니야? 쌈은 그거 뭐 분별력도 없고 그거 참 모든 맛을 다 그냥 뭉뚱그리는 거 아니냐? 우리 거 아니다. 근데 이제 저도 논란을 보면서 전문가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찾아낸 거를 보면 쌈 얘기도 사실상 고려양이다 해서 몽골에서 왜 몽골로 우리가 다 인질도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고려 사람들이 가서 자기네들의 풍습을 그대로 해갖고 그게 몽골에 영향을 미친 걸 고려의 풍습이라고 해서 고려양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중국 문헌에 보면 고려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쌈. 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멸치 국물도 찾아보니까 자산어보에 나와 있더만요. 나와 있더만요. 아니 그 요리상 우리 한정식도 옛날부터 기생집이 다 있었고 조선시대가 어디고 가면은 한상 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 고증을 안 거친 건가? 양반들 가서 기생집 가서 요리상 다 받아갖고 술 한잔하고 아니 그때도 그 요리상이라는 게 왜 꼭 기생집
기생이라는 자체가 예, 예.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라든가 과거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기생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음식에 대해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7첩 반상 예. 뭐 들어보죠. 32첩 반상 무슨 그러니까. 반상 있잖아요. 예. 올라갈수록 반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찬이 그러니까 잘 사는 집안일수록 찬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예. 32첩 반상도 사실 한정식이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반찬이 그게 존지에 한정식이지 함께 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한정식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식문화가요. 좌정해서 절대 움직이지 않고 좌정해서 먹는 풍습이에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이게 계속 들고 날라야 되니까 상에 어느 정도는 음식을 딱 이 정갈하게 플레이팅 한 다음에 먹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 번 상을 교체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좌정에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한 번에 딱 내와서 한 번에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상, 이게 한정식. 아니, 그리고 우리는 반상이죠. 한정식이라 그러더라도 여러 사람이 같이 먹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일본에 가면 각자 주어요. 각자. 우리처럼 여러 개 반찬을 공유하지 넣고 않죠. 거기서 떠먹고 같이 숟가락 넣고 그런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맛에 대해서 무슨 조회가 없으니까 이 황교익이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지만 황교익이가 전문적으로 이런 음식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과연 연구를 했을까? 대학에서 뭐 하는 것처럼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전통 음식이 어떻게 발원이 됐고 어디서부터 만들어졌고 언제부터 만들어졌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과연 그 이상의 학식을 가지고 우리 음식을 일본 음식의 아류로 평가한다면 그거야 뭐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은 신문 방송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을 농민신문 기자로 있었던 사람 네.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나와서 뭐 맛집이다 어찌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언론사에 있을 때도 그 맛 전문하는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찾아가갖고 또 뭐 어디 섭외 뭐 이런 걸 해갖고 가고서 맛집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가보면 맛이 없어요. 네. 그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네, 특히 뭐 방송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뭐 후원 뭐 이런 거 받고 또 내주는 데도 있고 솔직한 얘기가. 네, 네. 그런데 우리 음식을 이렇게 비하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시건방지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네, 네. 지금 이에 대해서 황교익이가 이낙연 지금 집권당 대선 유력 후보입니다. 네. 지방의 그 작은 무슨 공기업의 사장, 예. 대표 후보자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이 이낙연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이낙연이가 일본 정치인과 회합할 때 보니까 일본식 연미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봤다. 일본 총리나 해라. 그리고 나한테 뭐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짐승이나 할 짓이다. 자기들끼리 이제 친일 프레임 싸움이 붙었어요. 아니 친일 프레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난 죽창들라고. 4.15 총선 때 그 이전에 네. 죽창가 부르면서 친일 프레임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싸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식의 예. 일개 황교익이라는 사람이 오만 방자를 해도 분수가 있지. 이거야말로 막말입니다. 그렇죠. 격도 안 맞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게 이거죠. 자,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되고 안 임명되고의 논란은 이게 국정입니까? 도정입니까? 도정이잖아요. 예. 도에 운영하는 상황이죠. 도정 중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작은 부분이죠. 관광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자리 만들어 주려고 경기도에 무슨 관광공사가 필요합니까? 서울에도 다 정부에도 관광공사가 있는데. 예, 한국관광공사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논란이 되면 그러면 누가 해명을 해야 되죠? 캠프가 해명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캠프는 도의 도정과 지금 후보로서 캠프를 갖고 있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바로 현근택 캠프 대변인이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정을 왜 그럼 너는 완전히 그냥 섞어서 하느냐라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이 해당되는 사람이 자신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전문성을 보이면 돼요. 말씀하실 때 논문들 봐. 내 논문들 다 이렇게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일관된 작업들이 있어. 그거를 전문성이라고 보이면 되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워딩을 쏟아내고 있어요. 친일 프레이밍이 뭐 어떻게 해서 정적에 대해서 마치 공격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두 가지가 다 이재명을 비판할 수밖에 없죠. 사실 황교익은 비판할 그런 대상도 아니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일단 이게 도정을 완전히 자기의 어떤 그런 사적인 관계로 지금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 자체가 해명도 도에서 하지 않고 이 캠프에서 한다는 건 이 사람을 임명하는 자체가 정치적인 어떤 의미, 자신의 어떤 후보로서의 정치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이 정치 말을 쏟아내는 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사실 이 자리에 꽂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스스로 지금 자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기관광공사의 적임자냐,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의 차원을 떠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은 네네. 인간이 아니다, 짐승이다. 이낙연이가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라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지금 그 후에 한 얘기를 보면은 이제는 나 사퇴 않고 이낙연의 정치 생명을 끊는데 앞으로 집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저기 지방 자치단체, 그것도 무슨 도정의 아주 극히 일부분인 지방 작은 공기업의 사장 후보자가, 대표 후보자가 집권당 유력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런 일에 집중을 하겠다? 이건 도를 넘어도 야당도 이런 말은 않지 않습니까? 당신 내 정치 생명 끊어버리겠어? 근데 거기에 내 일을 집중하겠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품격의 문제이고요. 그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이재명이 대통령 됐을 때 이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모든 이 국정을 좌지우지한다고 한다면 이거 머리 아픈데요. 딱 보면은 이재명 닮은 꼴 아니냐, 그런 느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까 드리려다가 만 게, 잠깐만 다시 이제 황교익의 옛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저 음식 갖고 뭐 옳다 그러다 아까 그 논쟁을 하고 싶지 않고요. 얼마나 이중성이 있느냐, 위선이냐라는 것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욕을 했던 게 떡볶이예요. 떡볶이가 박정희가 만들었다. 쌀이 남아도니까 마치 떡볶이가 맛있는 것처럼 세뇌시켜서 떡볶이를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떡볶이는 음식도 아니다 라고 욕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아세요? 떡볶이 광고에 나와요. 그래요? 예. 떡볶이 그 광고에 이렇게 써요. 저기 써요. 이 황교익도 반한 떡볶이.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라면이 그렇게 나쁘다.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라면 후루룩 마시는 거 진짜 안 좋다. 일본 봐라. 일본은 국물 안 마신다. 이렇게 해놓고선 안성탕면 광고에 나와요. 자, 하나 더. 만능 간장이라고, 왜 백종원 씨가 맨날 간장은 이거 만능 간장이니까 간장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음식 저 음식 다 이렇게 맛깔나게 쓰세요. 방송에서 그러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능 간장이 어디 있느냐, 그거 다 음식 맛을 똑같이 만드는 거다. 갖은 양념 간장 하나 갖고 음식 맛 똑같이 만들어서 먹는 거, 그건 사료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비난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만능 간장 광고에 나와요. 그걸 비난한 것은 너 광고 캐스팅 안 해주면 내가 계속 조질 거야, 그 얘기거든. 이거 아주 사이비 기자가 하는 행태처럼 보입니다. 얘기하다가 또 이상한 방향으로 또 나오거든요. 정말 이게 뭔가 유추가 됩니다. 사이비성 그런 기자들이 늘 하는 행태처럼 보이는 건 맞아요. 황교익 씨가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는지야 어쩐지야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과연 이 지사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그 사람을 꼭 그렇게 임명해야 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황교익이도 그랬대요. 나는 문재인 지지자지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보훈 인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중앙대 선배고 그동안 뭐 잘 선후배로서 잘 가까이 지냈고 이재명 또 칭찬한 거 얼마나 많은데요. 이재명 가장 아킬레스건인 형수 욕설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것도 뭐 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거 저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경기 관광공사 대표로 내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4차 TV 토론이 있었죠. 거기서 또 김두관 의원, 김두관 후보가 이 지사 하는 것을 보면 두 손에 떡 들고 잔치하는 놀부 느낌이 난다. 이번 인사는 지사직을 이용한 반칙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정세균 후보도 지사 찬스를 이용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니까 철회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여러 후보들이 이 지사를 좀 몰아붙였더구만요. 예. 근데 다소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철회할 수도 있다는 듯이.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이 계속 이 논란을 묻는데 대답 안 합니다 하고 이제 했거든요. 그럼 두 가지를 창정할 수밖에 없는 게 대개는 치열하게 그 사람이 뭐가 문제냐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피하는 건 경질 분위기가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고 또 하나는 근데 그게 지금 그럴 타이밍을 놓쳤다. 사실은 그때 경질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 논란으로 빚어지니까 여기서 후퇴하면 완전히 더 밀릴 수밖에 없다.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강행하고 다른 이슈로 덮자. 이런 후자의 분위기가 아니냐라는 추측이 좀 나와요. 아니 어제 토론에서도 뭐 보훈은 아니다. 임원 추천에서 3배수가 올라와서 제가 고른 것이고 아직 청문회 절차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론이라든가 또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나름대로 철회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봐야 하고 뭐 이 자리가 뭐 대단한 자리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한 자리입니다만은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사가 철회하는 것이 맞지만 뭐 황교익이가 그냥 이렇게 정치적 논란을 빚으니까 내가 물러나겠다. 지금 정부 장관 임명할 때도 그러잖아요. 계속 공격당하면 뭐 청와대가 얘기합니까? 뒤로 얘기해가지고 자진 사퇴하잖아요. 뭐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게 맞지 않나 하면서도 아무리 정치판이 뭐 우리 말대로 X판이라고 하지만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공사 후보 내정자가 대표 내정자가 대권 후보에 대해서 인간도 아니다.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가면 됩니까? 더군다나 집권당 내에서 자기들끼리 지금 민주주의 탈을 쓴 무슨 독재자다. 누가 이 매표 행위를 합니까? 하면서 서로 그렇게 비난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친일 프레임 누가 씌웠습니까? 그동안. 결국 자기들이 한 게 자기들한테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자기들 내부에서 싸움판이 벗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가장 큰 악수가 돼버렸어요. 그 직전 상황을 보면 자신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낙연 후보 측이 조금 주춤하고 있고, 그래서 도리어 더 지금 잘 정리하면 되겠다 하고 막 이낙연 칭찬하고 정세균 칭찬하고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빵 하고 터지니까 사실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빨리 리스크를 털어버려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하루가 굉장히 시간이 긴 시간이거든요.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재명 지사의 또 다른 다음 수는 또 뭘지, 이 사람이 원래 또 잘하는 게 이슈를 빵 덮어갖고 막 가는 거라, 이 직진을 하는 타입이라 좀 더 뭔 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사가 무슨 꼼수를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문제는 다음 또 본선에 가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지사를 위해서도 빨리 이 임명 철회를, 내정 철회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